네, 안녕하십니까. 스포뱅TV의 배정입니다. 오늘은 경영인 정기보험, 즉 법인 계약을 갖다 할 때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갖다 설명드릴 때 대표님들한테 반드시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될 네 가지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법인 기업보험, 왜 경영인 정기인가? 각 보험사들은 왜 경영인 정기 상품을 갖다 앞다투어 출시를 하고 판매에 열을 갖다 올릴까요? 즉 법인을 갖다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특히 가입을 많이 하는 상품은 뭐뭐뭐 정기보험이다. 네, 맞습니다.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보험 상품 중에서 이 상품만큼 이슈화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. 이 경영인 정기보험.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. 첫 번째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 100% 송금 처리가 가능하다. 그리고 그렇지 않다. 자산, 해약 환급금에 대한 자산 관련된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기타 부분,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비용으로 해야 된다. 요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정말로 오랜 시간 많이 이슈가 됐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. 네, 그렇다면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만기 시, 만기 환급금이 없으나 가입 후 10에서 20년 후에 그 대표가 해약을 갖다 하면 원금 전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보험을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고요. 각 회사별로 CEO 정기, VIP 정기, 경영인 정기, 즉 이 상품을 갖다 다양하게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슈됐던 부분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0인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전액 송금 처리가 가능하다. 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.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가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를 갖다 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 얘기를 갖다 듣고 법인 대표가 100% 손비 처리를 갖다 해달라고 하는데 세무사들은 그렇지 않죠.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은 경영인 정기 보험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 할 때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각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영인 정기 같은 경우는 5%, 뭐 표준형 10%, 15%, 20%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납입 기간을 갖다 어떻게 할까? 즉 기본적으로 본다면 체증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, 즉 가입 후 10년 이후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뭐 10이면 10, 15%면 15%, 20%면 20%씩 사망보험금이 체증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납입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짧게 되는 것도 있고요. 전기납, 즉 90세 만기면 90세까지 뭐 내는 걸 대부분 그렇게 가입을 갖다가 하는 상품이 유일한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인데 기본적으로 이 20%나 15%의 체증형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 중 20%, 즉 그런 회사가 좀 있다면 15나 20%를 갖다의 체증형을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하는 게 좀 좋습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환급금이 제일 많고요. 그리고 10년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부분이 15%보다 20%가 좀 더 늘어서 주기약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겠죠. 뭐 이런 이유,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15%나 20%의 체증형을 갖다 선택하는 게 훨씬 좋다. 어떻게 보면 오늘 네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 보험료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갖다 해서 손비 처리 내역서, 즉 1년간 보험료 낸 내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발급을 받아서 기장세무사한테 전달을 갖다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납보험료가 1,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. 이 부분이 가입하고 나서 1년, 2년, 3년, 4년에 따라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산으로
계상을 해서 보험료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약 환급금 자체는 늘어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입니다. 사실은 과세관청에서는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. 즉 오른쪽에 손비 처리용 납입 증명서란 내용을 갖다 받아보면은 1년간 낸 보험료, 즉 1월 1일부터 전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립보험료 부분과 보장보험료, 가로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줍니다. 여기 같은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적립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사업비, 이게 한 1,64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이 부분을 갖다가 비용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과세관청 국세청 입장에서는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, 기타 부분, 즉 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송금 처리를 갖다 하라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. 근데 경영인정기 상품 만기시 해약환급금이 0인 상품이기 때문에 100% 송금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영업자들은 얘기를 합니다. 사실은 이 내용 관련된 부분이 이 과세이연이라고 하죠. 세금을 지금 안 내더라도 과세, 즉 세금 낼 부분을 갖다 이연, 나중으로 민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100% 비용 처리해더라도 나중에 대표가 퇴직을 하거나 해약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안 냈던 과세를 갖다 미뤘던 부분을 갖다가 그 시점 돼서는 내야 되는 또 현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내용보다는 이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에 대한 부분을 대표한테 반드시 인지를 갖다 시켜야지 향후에 문제가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세 번째, 대표님들한테 반드시 해지환급금 관련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갖다 꼭 드리셔야 됩니다. 한번 볼까요? 이분은 기본적으로 55세 때 가입을 하셨던 2018년도에 어떤 법인 대표님이셨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약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됐는데요. 한 500 정도 됐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해지환급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늘어나죠. 늘어나다 보면은 이분이 좀 늦은 나이에 가입을 갖다 하셔서 그런데 좀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면은 이 해지환급금을 원금 도래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집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D로 시작하는 국내 보험사로 가입을 갖다 했던 케이스였는데 기본적으로 1차 년도에 해약환급금이 없고요. 2차 년도에 38%, 5차 년도에 77%, 10차 년도에 90.4%, 15년 이후에는 한 96%, 최대 97%, 그리고 19년, 20년 경과 이후에는 원금 대비 한 98% 정도까지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참고로 가입하고 나서 13년까지, 즉 92.8% 정도 해지환급금이 되는 그때까지는 1차년도 보험료 전액을 갖다 비용 처리를 갖다 할 수도 있고, 예를 들어서 2차년도부터 15년까지 매년 납입 원금 마이너스 해지환급금의 차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기장세무사랑 잘 협의를 갖다 해서 편할 대로 진행을 갖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 대표님 자체가 한 75세 때 은퇴를 갖다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해지환급금이 환급률이 제일 높은 98.2%일 때입니다. 예시를 갖다 그렇게 드렸는데 75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 대비 98.2% 되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금액 갖다가 해약을 해서 어떤 퇴직금에 대한 재원으로 갖고 가시든 아니면 이 당시에 대한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억 정도 되는 돈을 갖고 퇴직금으로 수령을 해서 쓰세요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원금 대비 98.2%니까 100%에서 약간 빠지는 금액만큼은 영업의 손실로 법인의 회계처리 후 법인세를 갖다 납부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, 이 해지환급금을 갖다가 경과 연도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갖다가 70세 은퇴할지, 65세 은퇴할지, 75세 은퇴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퇴직금 재원으로서의 활용을 갖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
사망보험금 및 그 관련된 설명과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. 즉 전장에서는 해지환급에 대한 퇴직금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2억 정도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이 상품은 20% 체증형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가입 당시 6억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한 64세가 되는 10년 이후 시점까지는 사망보험금이 6억이 되고 10년 이후부터 매년 20%씩 사망보험금이 체증이 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90세까지 체증이 된다고 했을 때 이 6억이 매년 20%씩 체증된다고 했을 땐 36억까지 최대 캡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. 증가가 됩니다. 그래서 70세가 됐든 75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약환급을 해약을 해갖고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이 법인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어떤 자금으로서 현금으로서 사망보험으로서 물려주고 싶다. 이랬을 때는 6억 자체가 뭐 10억, 15억 그리고 뭐 80세 같은 경우 24억, 최대 90세까지 36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해약해서 퇴직금을 갖다가 쓰시든 아니면 해약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나중에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가액에 대한 상속 재원으로서의 부분을 갖다 활용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갖다가 판매를 할 때 대표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주지를 갖다 시켜야 되는 4가지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늘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